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제 방송 원영석의 진실정치 채널은 유튜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도널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건 알지만 이렇게 암살을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그런 인간들이 나왔어요. 키스 오버맨은 예전에 MSNBC 간판 진행자였고 그 전에는 이제 ESPN에서 스포츠 채널을 댄 패트릭하고 공동 진행했죠. 예, 키스 오버맨. 이제 정치 농객으로 활동한 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There's always the hope Trump is assassinated. 트럼프가 언제든 암살당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키스 오버맨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팍스뉴스 간판 앵커 빌 오라일리가 아마 팍스뉴스 역사상 이제 터커 칼슨보다 사실 더 시청률이 많았죠. 예, 시청률 면에서는 뭐 16년 연속 1위 했고 팍스뉴스 간판 앵커였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그 빌 오라일리를 까기 시작했었어요. MSNBC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좌파 진영에서 지지 세력이 생겼어요. 빌 오라일리를 하도 까니까 뭐 매일마다 최악의 인간 1위 뭐 빌 오라일리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뭐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설명했지만 빌 오라일리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트럼프가 이제 가장 즐겨 봤던 방송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 오라일리 팩터, 팍스뉴스 간판 프로인 오라일리 팩터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Lunatic liberal political commentator Keith Olbermann expressed hope that somebody will kill Donald Trump. 정신 나간 미치광이 좌파 정치 농객 키스 오버맨이 누군가 트럼프를 암살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 그래서 MBC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BC하고 메인스트림 미디어, 뭐 롤링스톤 대다수가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그게 가짜 뉴스 보도입니다. 예, 원래 자동차 산업이 이제 피바다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도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거짓말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정하고 나섰습니다. NBC 뉴스가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vowed at a rally that there will be a bloodbath if he's not re-elected in November.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정정했어요. This headline is deceptive. 이 탑 기사는 속임수다. 그러면서 he was referring to the auto industry. 트럼프가 말하고자 한 것은 자동차 산업을 두고 한 얘기였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올해 선거에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유대인 표심인데 유대인의 미국에서 이제 퍼센티지는 굉장히 적죠. 760만 명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2.4%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자기가 유대교를 믿는다는 신자가 이제 490만 명이 있고 120만 유대인들은 이제 무신론자들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민주당만 찍는지 모르겠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 대선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9월 9일에서 10월 4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간이나 이렇게 거의 근 한 달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예,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2%인데 여기서 조 바이든은 75% 나왔어요. 트럼프는 22%. 좀 굉장히 이렇게 낮았습니다. 예, 트럼프가 특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 이제 무신론자가 많거든요. 아까 여론조사에서는 뭐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신론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소한 절반 정도는. 아니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별로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작년에 이제 10월 7일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 공격한 이후로 유대인들이 좀 더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있나 싶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 표심은 그 숫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2%밖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인구가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사실 모든 인종 통틀어서 가장
부유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건 사실이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빅테크 뭐 마크 저커버그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뭐 레리 페이지, 설게이 브린 다 유대인 아닙니까? 오라클의 레리 엘리슨 유대인이 많아요. 뭐 바바 이걸 디즈니 바바 이걸 유대인이고 뭐 뉴욕타임스 가문도 마찬가지고 라스차일드 가문도 마찬가지고 뭐 로이터 통신 사실상 쥐락펴락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처럼 이렇게 친이스라엘인 대통령은 없다. 정치인은 없다. 그러면서 바이든을 찍는 거는 그거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바이든을 찍는 사람들은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좌파 언론인 폴리티코조차 이렇게 트럼프가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Trump's bloodbath tirade containing a warning on Chinese cars. Here are the facts. 중국 자동차 산업이 커지면서 미국이 피바다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아직은 중국 전기차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가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 잘 봐야 돼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워낙에 대놓고 이제 가짜뉴스, 언론이 이제 언론이 아니에요. 언론은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아닙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그러니까 대다수 여러분께서 보시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내용들도 다 이게 가짜뉴스가 많구나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좌우 진영 논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객관적 절대적인 기준에서 딱 보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는 미국이 피바다가 된다는 게 아니고 자동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동차 산업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자,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인이 최대 적국으로 가장 많이 꼽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비호감인 국가는 북한이었는데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오늘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가 중국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갤럽 조사에서 4년 연속으로 같은 질문에 1위를 차지하면서 대중의 인식에서도 전략 경쟁국의 입지를 굳혔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패권 다툼으로 불릴 수준의 전방위 주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중국 다음으로 많이 최대 적국으로 지목한 나라는 러시아였고요. 26%, 그리고 이란이 9%, 북한 4%였습니다. 중국은 41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중국이 작년보다는 줄어든 거예요. 작년에는 50%였는데 41%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 중호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낮아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세계에서 대표적인 권위주의 체제인 이들 3개 국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을 겨냥한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죠. 중국하고 러시아 잘 뭉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적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모두 작년보다 각각 9%포인트 그리고 6%포인트 줄었지만 이란은 7%포인트 늘었습니다. 그래서 The Hill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죠. Fewer Americans say China, Russia top threats to US. 중국하고 러시아가 적국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작년 32%에서 올해 26%로 떨어졌어요. 갤럽은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가 글로벌 물류 동맥 홍해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분석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그런 안티 정서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요. 이란이 지금 3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 2%에서 9%로 올랐는데 이번 조사에서 북한보다 많은 응답자의 5%가 미국 자신을 또 가장 큰 적으로 이렇게 꼽았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미국이다. 저는 이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게 미국의 딥스테이트 보면은 진짜 적국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보다 나쁘고 러시아보다 나쁘다고 봐야죠. 딥스테이트가. 어떨 땐 언론이 더 나쁜 놈들 같아요. 그래서 갤럽에서는 세계 질서 격동기의 자국 정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국 내 사회적 정치적 분열
하고도 연계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갤럽은 자국을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 비율은 2001년 이 질문이 도입된 이래 올해 가장 높았다고 밝혔고요. 또 작년 자국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1%에 불과했고 이전에도 높아야 2%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이스라엘 이슈도 그렇고 지금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가짜 뉴스 퍼붓고 앉아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안티 그런 뉴스, 가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무조건 그러니까 트럼프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미국 그런 인구가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엘리트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감이 아닌가 싶어요. 트럼프 디레인지먼트 신드롬 거기에 시달린 사람이 너무 많죠. 기득권 중에서. 그래서 응답자 87%가 북한에 대해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답했고 어마어마한 거죠. 아프가니스탄 82%, 이란 81%, 역시 비호감도가 높게 나타났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77%가 비호감, 20%가 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인들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캐나다하고 일본으로 똑같이 83%를 기록했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응답자 72%가 호감 의견을 밝혔고 22%가 비호감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탑10 안에 들은 거예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가에서 7위.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20일,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20일 18세 성인, 그러니까 미국인 18세 이상 성인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였습니다. 신뢰도는 95%였고요. 자, 조로건 팟캐스터 세계 최고 인기 팟캐스터죠. 조로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미국은 완전히 지금 바나나 공화국이다. 바나나 공화국이다. 그냥 이거 지금 트럼프 기소하고 이러는 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트럼프 거의 확실히 찍을 것 같아요. 올해는 대놓고 지지는 하지 않겠지만 자기 브랜드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게이트웨이 펀드 보도 내용을 보면은 농객들이 이제 다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원들이 소수의 유권자들을 잃고 있다고.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흑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라틴계에서는 트럼프가 더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그런 조사도 나와 있고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젊은 유권자들도 지난 1월 USA Today 서포 공동 여론조사에 그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더 앞선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솔직히 그건.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졌지만 바이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때는 최소한 전쟁은 없지 않았느냐. 거기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좀 법적으로 좀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뉴욕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은 막대한 벌금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 필요한 4억 5,400만 달러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서 항소법원 선처가 없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트럼프 변호인단은 30여 개의 본드 회사들을 접촉해서 4억 5,400만 달러 벌금에 대한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려고 애썼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법원에 통보하고 합당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트럼프가 민사소송의 패소에 결국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자산을 부풀려서 융자와 보험에서 각종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이번 벌금 4억 5,400만 달러 벌금을 부과받고 항소했죠. 트럼프는 뉴욕주 1심 판결에 불복해서 2심에 항소하려면 3월 25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3월 25일까지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5억 달러에 달하는 보석 보증금을 본드 회사들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변호인단은 시한보다 일주일 앞선 18일에 보석 보증금을 확보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명령에 맞추기에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법원에 통보를 했어요. 자, 트럼프 변호인단은 30여 개
본드 회사 접촉했는데 이제 실패를 했는데 여러모로 이게 법적으로는 좀 불리한 상황에 또 다시 직면했지만 그냥 버티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언제까지 버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네. 자, 그리고 푸틴이 미국을 두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 나라는. 이렇게 비판했는데 저도 저 비판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국 언론들 보면은 이제 알 수 있거든요. 미국 언론이 완전히 미쳐가지고 그리고 기득권 진영이 한 짓도 그렇고 빅테크가 한 짓을 보면은 정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생각들이 없는 그런 국가구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예, 지금 현재 미국. 자, 뉴욕 타임스조차 인정했습니다. 마가가 이기고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 무브먼트가 이기고 있다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기고 있느냐? 이 이슈에 대해서입니다. 이 이슈. 땡땡 선거에 대해서. 제가 땡땡 선거 이 이슈 때문에 럼블을 연 거죠. 예. 자, 또 적반하장의 명수죠. 좌파 진영 보면 조 바이든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너무 고령이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될 감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두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스파이 새틀라이트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미국 정보국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CIA, FBI, 뭐 DNI들을 위해서 뭐 17개 에이전시 있잖아요. 미국에 스파이 위성을 만든다는. 자, 그리고 얼마 전 그 열렸던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렇게 존 시나 WWE 출신 존 시나가 이렇게 빨가벗고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하나로 가리고. 근데 사실 이게 완전 빨가벗은 건 아니고 뭐를 이렇게 그 성기를 가리는 그거는 뭔가 입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일루미나티 진영,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굴욕 의식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망신스러운 행동을 한번 하면은 그러면 이제 뜨게 해준다는 뭐 그런 거래를 말하는 거죠. 일루미나티 진영하고. 제가 실제로 이런 오퍼들을 받은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실제 있대요. 그런 오퍼들을 한대요. 자, 그리고 스포츠 뉴스 가보면은 배우 전종서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예, 그 레깅스 시구, 이렇게 레깅스를 입고 시구를 했는데, 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시구 패션을 둘러놓고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또 건강미 넘쳐서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7일 서울 고척 스타디움에서 메이저리그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2024 LA 다저스 대 키움 히어로즈 연습 경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이제 전종서가 시구자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레깅스 패션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고, 뭐 다저스 선수들도 이렇게 다 벤치에서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볼 정도로 이렇게 이목을 끌었습니다. 다저스 로고가 그려진 상아색 반팔 티에 회갈색 레깅스를 입고 시구에 나섰는데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본 매체 주니치 스포츠는 전종서가 일본 출신이죠. 역시 슈퍼스타, 최고의 스타인데 쇼헤이 오타니하고 생일이 같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94년 7월 5일 생일이에요. 섹시하고 귀여운 방식으로 시구했다 이렇게 보도했고 전종서 시구가 일본에서도 생중계되자마자 인터넷에서 화제를 모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뭐 영화 The Call 그리고 버닝에 출연했나 봐요. 저는 둘 다 안 봤는데. 그리고 그 개막전 투수인 타일러 글라스노는 미소를 머금은 채 지켜봤고 내야수 프레디 프리만도 몸을 기울여 전종서에 집중했다. 뭐 이렇게 미국 언론들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팍스 뉴스에서 이건 지금 팍스 뉴스예요. 보면은 South Korean actress 전종서 appears to steal hearts of Dodgers players before game. 이게 팍스 뉴스에 이렇게 좀 크게 떠가지고 저도 이렇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 뉴스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예, 시구 장면이 이렇게 나오죠 X에서.
뭐 근데 공은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다저스가 키움을 14대 3으로 대파했습니다. 메이저리그하고 한국 프로야구 차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런가요? 박스도 그렇지만 데일리 메일도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어요. 저는 지미 키멜의 정신 나간 오스카상 또 시상식에서 이렇게 진행 맡았죠 호스트로.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한 것도 그 자리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읽었는데 최악의 호스트다 그렇게 트럼프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지미 키멜도 굉장히 재미가 없고 뭐 그렇다고 중간 평가를 했죠 트럼프가. 근데 수감자들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트럼프가 교도소 가는 걸 꿈꾼 수감자들과 함께 트럼프가 감옥에 가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암살을 꿈꾸고 누구는 교도소 수감되는 것을 꿈꾸고. 자, 과거 기름 덜 먹는 차로만 인식되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은 순수 전기차를 앞서는 최고 인기 차량으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20여 년 전 토요타 프리우스가 처음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차죠.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 제조업자들도 더 강력하고 새로운 디자인 차량을 내놓으면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 대세가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선두주자죠, 토요타. 토요타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 하이브리드 버전을 제공하는데요. 신형 캠리나 시에나 미니밴 경우도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콱스 오토모티브 집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 모델 수는 최근 5년간 40%나 증가해서 올해 70종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잠깐 확인해 볼까요? 토요타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238불 66인데 지난 6개월간 22.36% 올랐습니다. 1년간으로 치면 무려 76.62%나 올랐어요. 주춤하다가 이렇게 다시 오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좀 더 실용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브리드 모델 수가 최근 5년간 40% 증가했고 70종 됐는데 뭐 대형 SUV, 픽업 트럭, 오프로드 차량, 스포츠카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이 됩니다. 포드 자동차 가스 및 하이브리드 부문 책임자 앤드루 프릭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이브리드는 이제 휘발유 차량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없다. 예를 들어 포드 F150 픽업 하이브리드 버전은 이제 휘발유 차량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미국 판매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2월에 50%, 1, 2월에 50% 증가했고요. 전기차 판매량은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거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판매점에 입고된 후 팔려나가는 기간이 전기차보다 3배, 휘발유 차보다도 2배나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를 사려다가 주행거리와 충전시설 문제로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 토요타 차량을 판매하는 더그 에로 사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차 후광 효과가 있다. 고객들은 종종 전기차에 대해 문의하다가 충전기 사용 문제를 우려하며 포기한다. 그러면서 하이브리드를 산다는 겁니다. 또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수년간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면서 하이브리드 제품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거나 기술 개발을 지체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갑자기 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개발에 전념하다가 이제는 북미 시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그랬고요. 닛산도 다른 지역에서만 판매하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미국에서도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현대, 그리고 기아, 볼보, BMW, 스텔란티스 이런 업체들이 플러그인 모델을 출시한 것도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폭스바겐 북미 최고 경영자 파블로 디시는 미국 판매 차량 라인업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향후 5년 동안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를 4배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2021년 말 출시한 소형 픽업 트럭 매버릭의 하이브리드 버전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 5년 주식을 보면은 이렇게 2020년 지나서 이렇게 116불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확 올랐네요. 알았으면 좀 살 수 있었을 텐데 주식을. 지금 난리죠. 엔비디아 주식 미친 듯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죠. 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반도체 선도주자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선보였죠. 오늘 그 산호세 SAP 센터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GTC 2024를 열고 새로운 그래픽 처리 장치 GPU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칩 AI 칩 B100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블랙웰은 2년 전 발표된 엔비디아 호퍼 아키텍처 후속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현존하는 최신 AI 칩으로 평가받는 엔비디아 H100의 성능을 뛰어넘는 차세대 AI 칩이라고 그럽니다. 젠슨 황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블랙웰은 모든 산업에서 AI를 구현시키며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B100 연산 처리 속도는 기존 H100보다 2.5배 더 빠르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엔비디아 주식을 한 5, 6년 전부터 이렇게 사놓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 그분은 이제 어마어마한 대박이 터진 거죠. 저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박 터트린 분의 얘기만 전해 들었고, 직접 재미는 전혀 못 봤고. 약간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거 프레젠테이션, 옛날에 그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새 제품, 애플 새 제품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젠슨 황을 보면서. 구글과 애플의 AI 소프트웨어 이제 계약 이거 하면은 반독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AI에서 밀린다 했는데 이렇게 구글하고 이제 손잡으면서 기회를 모색했는데 이게 이제 반독점 문제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전에 떴는데 더 힐에서조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그 피바다가 될 것이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그게 지금 역풍이 불면서 트럼프한테 또 한 번 이렇게 탄력을 주고 있다. 이런 뉴스. 여러분 뉴욕 포스트에 나온 뉴스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신문 뉴욕 포스트. Google interfered in U.S. elections to help Democrats 41 times since 2008. 2008년 이후 2008년부터죠. 41번이나 선거에 개입해서 민주당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지원 사기. 구글이. 뭐 놀라울 일입니까? 구글 슬로건 사악해지지 말자였는데 그 슬로건까지 버렸잖아요. 그럼 딱 구글이 어떤 회사인지 답이 나오죠.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